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2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딤 젤란드라는 사람이고요. 시크릿의 비밀. 시크릿이라는 책 있죠.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인데 이분은 양자 물리학자로서 과학자로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지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시크릿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면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에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트랜서핑이 무엇일까요? 뭔가 서핑, 뭔가 타는 거, 트렌은 바꾸는 거, 바꿔서 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랜서핑은 현실을 제어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트랜서핑에서는 목표란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의 스스로 실현되는 무엇이다. 우리가 막 뭘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실현되는 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가요? 뭐 부돈, 부자, 성공 이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 비밀을 안내를 합니다. 제가 접은 부위 너무 많아서 이 책은 2번의 영상으로 나눠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그릇된 한계의 벽을 허물어뜨려야만 한다라고 해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도 바뀌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와, 이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라라고 해요. 어떻게요? 너 지금 자고 있니? 깨어 있니? 이 질문을 자기한테 자꾸 하래요. 우리의 의식이 잠들어 있대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결심만 굳건하다면 당신은 곧 꿈속에서도 깨어있게 될 것이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자동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대답하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요, 태양에게 다른 궤도를 돌도록 해줘라고 조른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그쵸? 자연의 법칙이 정해져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짓은 선택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지 말래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크릿 책에 보면은 뭐 100억 들어오게 해주세요. 통장에 지켜라 하라고 합니다. 간청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선택을 하고 뭘 선택해요? 행하겠다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욕망과 행동은 의도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욕망은 행동과 의도 속에서 하나가 돼요. 마음속으로 뭘 원한다만 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시크릿의 법칙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단순해지겠죠. 욕망을 이글이글 타오르게 하고 간청하고 막 뭐 해주세요 막 빌고 비는 게 아니라 의도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도로서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있대요. 자, 내부 의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에요. 외부 의도는 세상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준다.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 애썼나요? 세상이 우리를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자연에서 정말 공기가 자연적으로 오죠. 우리가 숨 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숨을 자연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곳이 이 주변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냥 알아서 주어진 것들 때문에 살아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이거는 내부 의도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 경쟁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팔을 벌리고 있다. 이것이 외부 의도래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고 있다. 자리가 하나가 아니라 많다.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닫힌 문을 열려고 애쓴다. 문이 당신의 눈앞에서 저절로 열리고 있다. 벽을 뚫고 지나가려고 애쓴다. 외부 의도는
벽이 눈앞에서 허물어진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쓴다. 외부 의도는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 강의에 와서 책을 안 가져와서 사인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김유라 작가님 불쾌할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No, 저는 전혀 불쾌하지 않고 기쁘게 사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 강의 여러 번 오셨지만 제 손이 아플까봐 사인을 그냥 한두 번만 받고 그 이후로는 받지 않으십니다.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되게 갇혀 있고요. 뭔가 막 힘들게 얻어야만 하고 막 뭘 애를 써야만 하고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는 우리에게 되게 풍요롭고 자애롭게 많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대요. 믿음은 의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믿지 않음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의심이 있어요. 지식은 의심을 쫓아내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가설을 막 설정하고 이것은 아니구나, 그렇구나를 알게 됩니다. 당신은 사과를 쥔 손을 놓으면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에요. 순수한 외부 의도는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다. 아까 외부 의도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해준다 그랬죠?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문이 당신 앞에서 저절로 열리고, 벽이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그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수입의 50%를 저축하고 연간 매년 10%의 수익을 내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그래프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제가 모으고 투자하고 할 때 믿은 게 아니에요.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된다. 확언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았기 때문에 행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욕망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셔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외부에서 이 세상이 나에게 불을 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는 것, 지식은 의심을 쫓아줍니다. 이 지식을 제가 뭘 통해 얻었나요? 많은 책을 보고 실제로 이런 투자 현장에 많이 가보고 그랬죠. 자, 트렌서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되는데 핵심은요. 내부의 의도를 거부하고 외부의 의도를 사용하는 거래요. 내 안에서는 계속 불안하고 막 믿었다 의심했다가 기다 아니다 이런 걸 합니다. 외부 의도는 풍요롭고 잘 되고 우리에게 허용하고 벽이 허물어집니다. 무한하다는 게 외부의 의도죠. 자연이 무한합니다. 자연은 애쓰지 않습니다. 저절로 꽃피고요. 저절로 열매 맺고 겨울이 되면 시들고 봄이 되면 또 꽃핍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돌아갑니다. 무엇이든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것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별표할게요. 영혼과 마음이 동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지만 영혼까지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마음이 따르는 대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따르는 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힘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진짜 좋다고 합니다. 자, 원하는 종류 사건인지 원치 않는 조건의 사건인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막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 영혼은 마음이 원치 않는 것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가장 잘 일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막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학을 가고 싶어, 결혼을 하고 싶어, 취업이 되면 잘 되겠지? 이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내 영혼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학을 가는 거는 우리 엄마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너무 막연합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깨어있는 의식은요, 통제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찰을 위한 것입니다. 의식에 깨어있다. 아까 자기 자신이 계속 질문하라고 했어요. 이 질문은 뭐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시나리오로 세상에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가족이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시나리오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싸우기를 멈추라.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만 당신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의 책임인 거죠. 이것은 짐이 아니라 자유라고 합니다.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 자유다. 너무 좋다.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우신가요? 네.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유죠. 책임지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이거 내가 투자해서 잘못되면 내가 기꺼이 책임지겠어. 라고 하면 그 안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 잘 됐을 때 그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욕망 없이 원하며 걱정 없이 돌보며 떠밀려가지 않고 노력하며 고집 없이 행동하는 것이 균형이라고 합니다. 욕망 없이 원한다. 걱정 없이 돌본다. 떠밀려가지 않고 노력한다. 고집 없이 행동한다. 균형이란 단어에 제가 별표할게요. 저는 제 삶에 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균형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에너지를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들뜨려고 하면 살짝 눌러주고, 꺼지려고 하면 살짝 올려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책입니다. 어떤 책이 좋으냐라는 질문은요, 그때그때 저에게 그 의에 맞는 책이 옵니다. 여러분도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쭉 보시면 그런 책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의도는요,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다. 의도는 단지 행동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욕망하지 말고 의도하라 라고 이 책에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욕망은요, 생각만 합니다. 고민만 합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의도는 단지 행동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 그지같이 시작해라 라는 것. 여러분 행동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행동을 가장 빨리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은 소원을 빌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습니다. 자, 의도. 부자 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행동하세요. 어떤 행동해요? 일을 하세요. 월급을 받으세요. 돈을 모으세요. 돈을 벌으세요. 투자하세요. 또 버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잘 투자할까를 고민하며 사세요.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가시면 됩니다. 소원 성취의 비밀은 욕망을 거부하고 대신 가지겠다, 행동하겠다 라는 결정적인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저는 가지겠다, 행동하겠다. 저의 소원 중에 하나는 공주처럼 살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공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저는 많은 카페 아이디를 공주를 오랫동안 썼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와 같은 귀걸이를 사기도 하고 공주 옷을 입기도 했어요. 저는 제 의도를 가지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네. 욕망이 있었어요. 공주가 되고 싶어라는 욕망이 있었어요. 누가 공주를 시켜주나요? 안 시켜주죠. 이 욕망을 갖다 버리고 귀걸이를 공주 같은 귀걸이를 가져보겠어. 공주같이 행동해보겠어. 옷을 입어보겠어. 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남에게 피해주는 게 없잖아요. 네. 자, 중요성을 처리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너무 많을 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뭐도 중요해, 뭐도 중요해, 뭐도 중요해, 뭐도 중요해. 중요한 게 한 30가지 되면 힘듭니다. 중요한 거에는 무거운 무게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고 잘못되면 안 되고. 자녀를 키우는데 중요하죠. 예, 실패하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힘들 수 있어요. 뭔가 좀 힘들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처리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처방은요, 미리 패배를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패배할 수도 있다.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패배를 받아들였으면 더 이상은 패배도 성공도 생각지 말고 그저 목표를 향해 계속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요, 막 이렇게 성공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수치를 정해놓고 달려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잘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저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잘 되면 기분이 너무 좋겠죠? 지속할 수 있겠죠? 제가 그지같이 하라라고 늘 말씀드린 이유가 그지같이 여러분 하면요, 결과가 그지같이 나와도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고요, 완벽하게 하고 막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하게 되면 실패하면 실망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져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 없이 기대 없이 하라라는 말이 그지같이 시작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지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과가 잘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나 운이 좋다. 그지같이 했는데 잘 되네. 힘 빼고 해도 잘 되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계속 그지같이 하게 됩니다. 왜 그지같이 해도 잘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를 그지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운이 좋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실력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잘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존감이 낮아서 힘드시다면, 여러분이 힘드시다면 요걸 한번 보세요. 옷차림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눈으로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지금 내 옷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막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못생긴 것은 처음 만났을 때만 인상을 준다. 별표할게요. 못생긴 것은 처음 만났을 때만 인상을 준다. 가수 박진영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가수가 있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못생겼다는 것도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진실이죠. 지금은 박진영이 잘생겨 보입니다. 유해진도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든 예쁘든 그거 첫인상만 중요하지 그 이후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내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행복해서 웃는 웃음도 내 얼굴이 웃겨서 웃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 두 사람이 소곤대고 있다면 나를 흉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힐끗 바라보면 나를 째려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쁘게 보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덕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베껴오지 마라. 당신의 목표는 당신 것이어야만 하지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고 환상을 가져와요. 롤모델을 그래서 만나거나 롤모델과 친하게 지내면 실망합니다.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 트름도 하고 욕도 해요. 여러분 환상 깨주려고. 환상을 가지면 괴로워요. 왜? 우린 그 환상을 쫓아가느라고 힘듭니다.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비싼 가게에 들어가기를 겁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중개하는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거 살 돈이 없어도 가보세요. 가는데 돈 안 내니까. 모델하우스? 가보세요. 6억짜리, 7억짜리, 10억짜리 분양하는데 가보세요. 가면 어때? 가서 팜플렛도 받고 상담도 받아보세요. 비싼 가게에서 눈꽃만큼이라도 불편을 느낀다면 당신은 비싼 물건을 소유하도록 스스로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처음 갈 때는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가세요. 언제까지? 이 물건을 내가 가질만해. 이런 집에 내가 살아볼만해. 라고 느낄 때까지. 자꾸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편안해집니다. 그때까지 가보세요. 인기 스타나 백만장자가 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특별해 보일까요?
그들은요, 재주나 자질이 남다른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자신에게 가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말 없는 명료한 느낌, 뭔가를 믿지 않고 아는 것, 주저없는 자신감이 바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명료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우라가 막 뿜어 나오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집니다. 목표를 심상화하는 것은 욕망을 버리는 짓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막 어떻게 막 떠올리는 것들. 그것만으로는 목표에 한치도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랜서핑에서는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심상화한다고 합니다. 결과를 심상화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심상화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자체를 심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꿈만 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을 모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을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리고 과정을 행하세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가보시고 그지같이 당장 시작하세요. 심상화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행동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목표를 실현시킬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조바심 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많은 책들을 보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한 10년쯤 하면 되겠지. 안 되면 한 20년 해보지 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급하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조바심 내지 말라. 조바심 내는 사람들 다 포기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몇 년 해보다 말고 에이 이거 안 되는구나. 에이 이거 힘드네. 라고 딴 길로 셉니다. 100도씨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전에요. 98도, 99도까지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꼭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소수 중 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부자들이나 스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환상적인 걸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고 천재적인 발명을 할 수도 있으며 스포츠, 사업, 그 밖에 어떤 전문 분야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당신의 영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지식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계속 저한테 너 이거 좋니? 정말 좋니? 정말 행복해? 라고 늘 물어봅니다. 영혼과 마음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영혼과 마음이 합쳐지면 건강하다고 해요. 영혼과 마음이 합쳐지면 배도 별로 안 고프고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힘들지 않게 이루었어요. 제 영혼이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파워풀하게 집중해서 해냈어요.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으며 모든 것을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가슴이 뛰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 영혼이 뛰는 일을 많이 적어보시고 그지같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반 정도 리뷰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리뷰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